안녕하십니까, 방구석월드입니다. 제주도에 휴가를 하러 왔고요. 쉬러 왔고. 제주 함덕입니다. 이번에 제놓고 수익 실현한 걸로 돈 빼가지고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갔는데 일요일 밤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비행기고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바로 이제 밥 먹으러 갔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반디파스타라는 그 애월에 있는 그 함덕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예약을 해야 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파스타랑 리조트 먹고 맛있더라고요. 예약을 한 그 값을 톡톡히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테오 해안으로 또 넘어가다가 저희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예전에 투자를 했었죠. 그때 제가 강원랜드랑 롯데관광개발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들인데 그 당시를 보면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좀 풀릴 만한 게 개선이 될 만한 게 강원랜드랑 롯데관광개발이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그랜드 하얏트가 완성이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다. 여기 하루 숙박하는 데가 한 40만 원 정도 하던데 이번에는 안 갔고 다음에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우리가 투자를 한 곳이고 저도 실제로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일부러 굳이 안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오테오 해안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햄버거 맛집이 있어서 또 사 먹어봤는데 햄버거 하나가 14,000원 정도 하던데 충분히 그 가격치의 그 맛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살 안 찌려고 다시 나와서 좀 걷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항상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들리는 호텔인데 여기가 이제 뷰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머물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그리고 여기는 해안로입니다. 제주 해안로에서 걷다가 잠깐 다리가 아파가지고 카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4박 5일만 갔고 보통은 한 10박에서 2주 정도, 14일 정도 항상 있다가 오고 제주도는 3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가 또 제주도 갔냐면서 거기 살아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주도에서 실제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또 주식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상 중입니다. 한 4, 5년 뒤에는 제주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나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뺐어요, 사실. 한 10%, 20%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다 빼서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호캉스 다니고 하는데, 사실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것도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주식에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웬만하면은 빼쓰세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이걸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난 거는 또 쓰고 나중에 또 수익을 내 가지고 모아 나가면 되니까 조금씩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쓰는 것 같아요. 융토코리아는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줬었고 계속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IP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했었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고 위메이드 트리 쪽에 지분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위메이드 그 한 10배 같죠? 그렇기 때문에 룽토코리아도 모든 면에서 수익이 다 날만한 그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 자, IP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IP 주소, 이거 되게 중요하죠. IP 주소. 근데 IP 주소보다 더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IP다.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계속 많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IP입니다, IP. 웹젠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뮤 오리진이 나오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웹젠이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앞으로 게임주 투자를 하실 때는 이 IP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냐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접근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마블 스튜디오가 지금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영화사지 않습니까? 마블이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런 히어로즈몰이라는 히어로즈 그런 그 재미, 여기서 이제 우리가 IP에 대한 개념을 좀 찾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넷마블이 지금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 게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마블 퓨처 파이트, 이거 이제 넷마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넷마블이 이 게임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블 스튜디오는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걸 이제 IP 이제 접목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한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예.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상승세 룽투 코리아 13% 정도 올랐어요. 뭐 액션 스퀘어도 많이 올랐네요. 룽투 코리아 이렇게 13%씩 올라줬고, 그리고 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 오르는 날. 룽투 코리아 이제 NFT 시스템 게임 출시와 함께 다수 신작 IP 확보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세다. 요거는 제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메이드 믹스, 위믹스라고 할게요. 여기 지분은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투자를 할 때 IP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룽투 코리아 추천을 드렸고,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홀딩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걸 뚫으면은 거래량이 많잖아요. 뚫으면은 여기서 이제 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점 대비해서도 홀딩을 계속 한다면 한 300% 정도는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NFT 관련해가지고 게임주들이 흐름이 강한데 이게 얼마나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처음에 봉합 개미 운동이 생기면서 삼성전자 이런 데 이제 처음에 많이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아니면 현대차. 우리가 다 아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안 가는 거죠. 안 가니까 삼성전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농학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데 소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외를 받는 조중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렇게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안 사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안 사게 되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계속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던 분들이 이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가는 놈이 계속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뭐 덱스터라든지 나무가 이렌텍 이런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젠백스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컴 MDS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한 게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상세계, 메타버스, 우리 AR, XR, VR 이런 부분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세계 매핑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슬램이라는 이제 매핑 기술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VPS 쪽에서도 클라우드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도 이제 선결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좀 수익이 좀 창출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맥스트라는 회사가 뭐 수익이 계속 나는 회사는 아니죠. 그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성을 본다면은 이런 회사들은 좀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상승세가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총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한 5천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흐름은 여기 이제 매집이 크게 한번 들어왔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0% 조금 더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종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지 하면서 10만원 위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장의 흐름은, 자금이 몰리는 쪽, 가는 섹터가 계속 가는 장이다. 물론 이게 흐름이 한번 끊길 수도 있겠죠. 끊긴다면은 나중을 생각을 하고 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종목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55,000원대, 55,000원대에서는 분할해가지고 좀 매수를 하시면은 그래도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터 추천드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나무가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자, 나무가 추천드리고 바로 또 이제 상승세가 나와줬지 않습니까? 바로 전 영상에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상승세 바로 또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MC넥스도 여러분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 자, MC넥스도 상승을 해줬는데 MC넥스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추천드리면서 떨어졌을 때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실 때도 매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10만원 뚫고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했고, 결국 투자라는 건 뭐냐,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른 종목들, 메타버스, VFX 기술을 갖고 있는 뮤직 스튜디오나 뭐 덱스터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도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나 대덕전자도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우주항공주도 좀 날아가기 시작했고, 제노코가 뭐 450%까지 올라갔죠. 그러한 흐름에서 좀 소외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사이클이 존재를 한다. 그 사이클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행보라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흐름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장에서도 이 파동이라는 거는 다 순번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를 다 하셨다면은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고 지금 상승의 스타트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데서 계속 매집을 해왔고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자율주행차는 결국에는 나올 만한 그 현실화가 될 기술이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 R&D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자율주행 쪽의 섹터에 바람이 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믿고 전 투자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달 정도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와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데가 기회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계속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도 뭐 하루에 한 주든 두 주든 MC넥스를 계속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MC넥스 뿐만이 아니고 계속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소화학이라는 종목도 계속 하루에 한 주씩 두 주씩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이클이 하방을 줄 때, 이럴 때 좀 자금이 크게 한 번씩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집에 대한 기술이에요. 한 번에 큰 자금을 넣어서 사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와 같이 동반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보를 하는 거고요. 사실 행보에는 큰 의미는 없고,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결정적인 흐름은 그러한 이제 미래 발전 기술에 대한 좋은 그 산업군에 대한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그런 섹터가 불 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한 번씩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해준다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이 회사는 아직 살아있는 회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기회였습니다. 이거를 보고, 기회인지 아니면 죽은 주식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주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도,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결국에는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좀 날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C넥스는 아마 주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파트론도 저는 좀 매수를 했고요. 파트론 제가 추천은 안 했었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추천을 다시, 처음으로 한 것 같고, 파트론도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트는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퍼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는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시 한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50%에서 100% 정도 상승세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모트렉스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매집이 좀 되고 있고. 모트렉스는 이때 10% 올랐는데 10% 올랐죠. 종가 12%. 이때 매도를 했었어요. 사실 이날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모트렉스라고 했습니다. 모트렉스 미래컴퍼니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2,400억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보율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고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매출액이 좀 나오다가 좀 버티고 있다가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뉴스가 보면은 메타버스 핵심 칩셋 개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할 생각이고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안 했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상 공간 구성을 위한 5G 기반 3D 공간 스캔 디바이스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요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SK 스퀘어라고 했어요. SK 스퀘어가 이쪽에 투자를 한 80억, 40억 정도 했습니다. 40억. 40억인가 80억인가 기억이 안 나요. 투자를 해가지고 넵튠의 자회사가 요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온마인드라고 이제 카카오 밑에 이제 넵튠이 있죠. 넵튠 밑에 이제 온마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 SK 스퀘어가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거를 그 디바이스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 컴퍼니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거는 안에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보고 있어서 미래 컴퍼니는 이번 과제에서 3D 공간 스캐너에 적용되는 통합 모듈을 담당해 3D TOF 통합 모듈 시작품 개발부터 성능 개선, 성능 측정 등을 수행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성장 동력을 좀 구했고 그리고 유보율이 괜찮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그래서 차트를 봐도 주가는 많이 하락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많이 상승을 해줬었어요. 여기 많이 상승하고 옛날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장주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메타버스 뭐 칩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충분히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그 기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예. 하다 보면은 뭐 개발되면 올라가겠죠. 예.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예,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 투자에 대한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의 5단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보 매매가 1단계 레벨이고 차트 분석이 2단계 레벨이고 정량적 분석이 3단계 트렌드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 이렇게 이제 5가지라고 했는데 정보 매매는 이제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친구가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는 나의 주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 매매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주식밥을 좀 굴려 먹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제 차트 분석 부분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주식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고 사실 정량적 분석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제대로 된 투자의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량적 분석 이게 뭐냐 이제 재물을 분석하고 기업의 뭐 유보율이나 유동성 회사의 그 뭐 매출이 얼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그 여기서 말하는 정량적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정보매매죠. 어떻게 보면 정보매매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정량적 분석도 가르쳐드리고, 트렌드 분석도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야 되는 데가 이제 사업가 마인드거든요. 자, 이 네 가지가 가능해지면요. 네 가지가 가능해지면 수익률이 1년에 한 300%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추천주 중에. 거기는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정량적 분석이 들어가고, 차트 분석이 들어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이건 이제 정보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전을 안 하고 계속 보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정보매매로 투자하는 거고, 뭔가 좀 다르게 내가 좀 배워보겠다 하면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하고, 왜냐면 차트대로 투자를 했는데, 차트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대로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다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두꺼운 책 이런 거를 한 세네 권을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시 부분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어디서 보냐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플랜티넷. 자, 어느 부분에서 자사주를 매도를 했는지, 막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형태를 가져갔구나 하면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의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트렌드 분석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자금은 그렇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자금은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코로나가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지 않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본다면은 그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본다면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바로 이제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였는데, 저의 이제 능력은, 최근에 제가 좀 깨우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업가 마인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도 좀 갈 생각이고,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잘하는지,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웬만하면 이제 좋은 회사들만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마다 더 믿고 그 회사를 저는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만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지만 진짜 사업가 마인드 내가 이 주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저를 100억 이상의 자산가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깨우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매매 뭐 정량적 분석 트렌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5단계 사업가 마인드는 전부 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박용옥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면 사업가적 마인드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기업가라면 어떻게 경영을 할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분석하면서 공부해 나간다. 사업가의 관점을 가지면 정보, 차트, 지표, 트렌드 등이 부여하는 단편적 정보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한다는 관점을 가지면은 기업이 가진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치명적 단점이 성장의 단초로 보이기도 한다고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대륙제간 그 부탄가스죠. 대륙제간이 공장이 한번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재산 피해가 한 300억인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6년 2월이었네요. 2006년 2월달 대륙제간 차트를 보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큰 화재가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대륙제간은 이때 위기의 기회다. 박영욱 대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 떨어졌는데 이때 이제 대륙제간이 그 공장 증설을 했죠. 공장 증설을 하고 1분에 300개 정도의 그 부탄가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공장 라인을 2개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600개가 나오는 거예요. 600개가. 근데 이게 전 세계로 다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탄가스가.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에 이제 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2006년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투자를 하셨다던데 이렇게 올랐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가의 마인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피해 가려고 할 때, 이 회사는 더 성장할 거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믿고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륙제간도 그렇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사업가고, 우리 회사가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풍산이라든지, 이런 인선 ENT, 이런 회사에 좀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인선 ENT 주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천에 있는 회사죠. 매출은 충분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영업이익, ROE가 1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당좌비율도 올라가고 있죠. 예. BPS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퍼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라고 생각이 들어요. PBR이 다소 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인선 ENT라는 회사는 오너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망할 수가 없는 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런 파동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파동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폐기물 하는 회사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하기 쉽습니까? 예. 폐기물을 하는데 부지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이제, 갈등,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님비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산에다가 하려 해도 산림법 위반으로 인해갖고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물론 인선 ENT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독과점적인 부분이, 크게 이제 몇 개 기업들이 나눠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경남권에서 나오는 건 거의 인선 ENT가 다 먹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사실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막혔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수출을,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쓰레기 매립 관련 회사들한테,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뉴스를 봐도, 소각 능력, 영흥 산업 환경 소각 능력 2배 늘린다. 소각 능력을 2배 늘린다고 합니다. 자, 폐기물 처리 업체 인선 ENT 자회사 영흥 산업 환경, 충남 천안 본사 소각로 증설, 뭐, 요런 부분이 또 있지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7, 80% 매출 신장이 예상된다. 부지 면적도 기존 7,000평보다 2배 가량 확장되면서 건설 폐기물 작업 여건도 친환경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자, 이러한 부분 쪽에 KD산업은행이 대규모 이 자금을 많이 빌려줍니다. KDB 그 산업은행이 많이 빌려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뭐 시멘트 요런 이제 굴뚝 산업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아니면은 이런 산업 쪽에 많이 또 빌려주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준다는 거고,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 뭐, 5월 17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매출 8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내년 수도권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상승 수혜.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주들이 날아갈 거다.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얘네들도 같이 그 수혜를 받는 거예요. 자, 주택 착공 물량 증가세와 폐배터리 산업, 사업 진출 감안할 때 이익과 밸류에이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확실한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자금이 지금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그 카메라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보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꾸준하게 진득하게 이제 토끼와 거북이 그런 거북이처럼 결국에 나중에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가져가시는 거 장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인선 ENT가. 저도 인선 ENT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거든요.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전기차 폐배터리가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건데, 인선 ENT가 그런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또 그 수혜주로 많이 또 주가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선 ENT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추천을 좀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를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익